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영상을 최근에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제 방이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가 촬영하는 장소가 거의 제 방이어가지고 거의 배경이 똑같은 것 같아서 괜찮은 배경이 없나 고민을 했는데, 사실 제가 거의 면접 관련된 이야기만 드리다 보니까 깔끔한 배경이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최근에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늘어서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구독자 100명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도 취준기간이 좀 최근에 길기도 하고 2번의 취준기간을 거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면접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몇몇 되게 공감되시는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저는 처음 중견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경력 이직은 아니고 신입입사를 2번 한 그런 취준생에서 현재는 직장인입니다.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거냐면 바로 공백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최근 인스타그램 DM이나 혹은 유튜브 댓글로 공백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크게 2부류로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취준기간 6개월 미만, 취준기간이 아니지, 공백기가 6개월 미만이다 부류가 있고, 나는 공백기가 6개월 이상이다 하는 분들로 나뉠 거예요. 제 기준으로 저는 공백기가 6개월 미만은 공백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새로 직장을 구하는 첫 취준을 하고 있는 사람이건 이직을 하려고 퇴사를 한 사람이건, 사실 6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냥 아주 가벼운 그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해도 사실 어색하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이 공백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물론 저도 그랬고. 제가 공백기가 2개월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개월 동안 공백기를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6개월 미만은 공백기가 아니다. 그냥 그 기간은 열심히 직장을 갖기 위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러 다녔던 기간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2번째 부류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공백 기간이 6개월이 넘어간다. 근데도 첫 취준이 아니고 직장을 가진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 6개월 이상의 공백기가 났다. 사실 6개월 정도면 정말 귀여운 수준이긴 한데, 내가 공백기가 6개월에서 거의 1년 반 정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공백기를 설득력 있게 풀어내는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공백기가 딱 1년이었고요. 물론 그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면접을 굉장히 여러 번 보러 다니는 기간 동안 공백기 질문은 빠지지 않고 모두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 직장 경력이 2년 넘게 있다 보니까 사실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의 의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진짜 적합한 사람이 맞나? 이거를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일까? 가 궁금할 거고, 2번째로는 이 사람이 진짜 공백기에 뭐가 했는지 궁금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한결같이 이 직무를 위해서 커리어를 따라온 사람이 맞나? 혹은 중간에 다른 길을 생각했던 거는 아닐까?
이 두 가지를 검증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희는 이 면접관의 질문 의도에 맞게 답변을 해야겠죠. 저는 공백기 질문을 한 번도 빠짐없이 받으면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취준 기간 동안 제가 가진 역량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왔습니다. 제가 희망하는 직무는 사회 현상을 빠르게 파악하고 캐치해낼 수 있는 분석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를 실제로 구현하는 역량을 보충하기 위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를 통계로 분석해낼 수 있는 SPSS 프로그램 활용법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저 숫자에 불과한 데이터들에서 유의미한 해석을 이끌어내는 역량을 길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공백기 질문은 절대 메인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이 공백기 질문을 받고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만 있으면 그 답변은 오케이입니다. 너무 크게 공을 들일 필요도 없으나 그래도 상대방을 적절하게 설득은 시킬 수 있을 정도로는 말을 해야겠죠. 저는 다행히도 이 기간 동안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고 이런 역량을 길렀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어서 잘 활용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최소한 하나의 공백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는 갖고 계셔야 이 질문을 무난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당연히 생각하건대 이 공백기를 가지는 기간 동안 모든 분들이 이 방어를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계실까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나 진짜 공백기 동안 설명할 게 정말 없다 라고 하시면 그래도 이 기간 동안 정말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셨으면 사실 그건 제가 어떻게 방어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적어도 이 기간 동안 내가 공부를 했다 혹은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 공백기에 대한 답변을 부자연스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직무와 연관된 공부를 했을 거고 나는 이 공부를 통해서 또 내가 배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론을 학습했고 이 이론을 내 직무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더라.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런 경험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이 배운 부분을 직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더라 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은 최소한 숫자로 꼭 표현을 해보자면 한 30%는 진실이어야겠죠. 그래야 꼬리 질문이 들어와도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30%는 진실이 돼 70%는 솔직히 말하면 임기응변으로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공백기가 조금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 이 답변이 괜찮을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서 물어봐 주시거나 혹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굉장히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저에게도 굉장히 큰 경험과 도움이 되므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백기와 관련된 답변을 해드렸는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직접 제 답변을 가지고 또 활용을 해서 본인만의 답변을 만드는 연습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